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전 세계가 다시 디플레이션, D의 공포에 마주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불을 붙였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은 1%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당장 금융시장은 D의 공포 때문에 요동치고 있는데요. 결코 단순한 현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수요 부족, 정말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체계,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D등급을 받았습니다. 25개국을 조사를 했는데요. 꼴찌인 인도의 딱 한 계단 위에 있었습니다. 연금의 수익, 수혜 구조, 또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을 평가한 적절성 부문에서 크게 뒤처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 퇴치에 적극 나선다고 하죠. 이른바 이 사람의 배 나온 모습인 D라인을 퇴치하겠다는 건데요.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출범해서 고도 비만, 또 소아 비만 이런 여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D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비만 문제를 꺼내든 이유가요. 진짜로 이 비만이 우리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비만세, 세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세라고 하면은 정크푸드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매겨서요. 해당 식품의 소비도 줄이고 또 비만율을 낮춰가자 이런 취지의 세금인데 현재 미국과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비만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비만세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시행 보름을 맞았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또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책당국에서는 이번에 빠진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분리공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라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한 토론회에서는요. 단통법을 비난을 하는데 관료와 정치권이 낳은 전국민 피해법이다 이런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대체 이런 이유가 뭔지 비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4부에는 국내 최초의 듣는 자동차 방송 권영주의 카조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이네요. 맞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시황 들려주시죠. 네, 오늘 시황 참 많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네, 종합주가지수 오늘 1918.83포인트, 마이너스 7.0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545.49포인트, 마이너스 0.0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장 초반보다는 매도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장 들어서면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98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네. 코스닥은 26억, 기관이 대신에 거래소를 736억을 매수하고 코스닥을 449억을 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만은 지수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하루였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뭐 뉴욕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또 어제는 뭐 장중에 충격적으로 한번 네. 장중 한 400포인트 가량도 빠지긴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환율 부분이게 되겠고요. 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부터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는 뭐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그렇게 이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경기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논리적인 부분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 번졌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그런 빌미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다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외국인들 매도세를 좀 촉발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금리를 인하할 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 더 불안감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금리를 인하해도 걱정이네요.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던 와중에서 네. 금리를 인하하면 그 인하한다는 그 효과 자체가 또 환율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촉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은 인지하지만 과거에 좀 빨리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불안감으로 좀 이어졌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들어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거래소 시장에 뭐 틈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ELS 상환 문제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네. 밑으로 뭐 하방에 터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발행했던 ELS들이 대부분이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그런 쪽 부분에서 지금 경기 침체를 더 이상 시장에서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삼성그룹주들이 뭐 급락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들까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을 참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은 그럼 오늘은 환율 때문이었나요?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네. 그다음에 기아차까지 예. 하락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글로비스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현대차, 기아차의 하락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구매 욕구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불안감. 특히 또 최근 들어서 내수 시장에서 외국산 자동차한테 밀리면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쉽지 않네요. 삼성그룹주도 예. 뭐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과 함께 뭐 그룹의 미래에 대한 상속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어우러지면서 네. 오늘도 좀 삼성그룹주가 상당히 좀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많이 안타깝게 했던 하루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세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1인당 얼마다 이런 그 계산이 나왔나 봐요. 이게 사실은 이 좀 범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좀 항상 달라지는 얘기인데요. 오늘 국회 그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인데 국채와 지방채 또 교육청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 네. 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이 통화안정증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소위 이 공공이라고 들어간 데서 정부를 포함해서요. 공공 쪽에서 발행한 모든 채권들의 이자가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예.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내년 한 해 동안 지급해야 될 돈이 38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수로 나누나요? 예, 그렇죠. 국민수를 이제 5,060만 명으로 잡고 이걸 나누면은 1인당 76만 원이 나온다. 즉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지불해야 될 이자, 네. 나라 내지는 공공기관 다 합쳐서 76만 원씩 국민들이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국가채무, 그러니까 국채가 되겠죠. 예. 이것에 대한 이자 비용이 22조 원으로 제일 많고요. 또 한전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18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발행한 부채의 채권의 이자 이것이 한 10조쯤 되고 또 지방에서 발행한 지방채들 또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 네. 이런 거 합쳐도 한 1조쯤 되고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게 국민들이 다 그냥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심지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까지도 국민의 부담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접적으로 국민 호주머니에서 결국은 다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 액수가 76만 원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를 떠나서 좀 공공 부분의 이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나라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냥 그 경고 메시지 정도로 보면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통화안정증권이나 이런 것까지 하기는 좀 무리는 있는데 네. 어쨌든 공공기관 부채 때문에 공공요금도 들썩일 그렇죠. 수 있다는 예,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뭐 간접적으로 예.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라도 다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또 한 말씀 하셨나요? 네, 지금 국회 국정감사 이제 답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산시장이 회복이 돼야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침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시장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산시장의 붕괴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도 자산시장 즉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부동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이제 거듭 강조한 것인데 이번에 이 소위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체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 여론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그것이 결국 빚만 더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아무튼 최 부총리는 이 부분에 강한 소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데 그 가계부채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나요? 지금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고 네. 빚을 내는 계층 대부분이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계층 위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분이 하위 계층은 더 이상 빚이 늘어나지 않고 중상위 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상관이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이 소득분이 한 중간쯤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특히 지금은 이제 금리가 워낙 싸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가 계속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년 후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글쎄요 얼마나 안정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산 시장에서 렌트를 하시는 분, 임대를 하고 사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전세 월세입자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겠죠. 그렇죠. 걱정이 되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게 좋은 사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다음 카카오 감청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들 결과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일단 그 사법당국의 감청 행위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네. 이제 문제는 다음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내가 그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감청영장엔 불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에 그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 이 다음 카카오의 감청 불응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느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니까 감청 불응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3.5%. 이거는 수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30%.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감청에 불응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더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층 즉 보수층이 되겠죠. 네. 여기는 영장 불응은 불응해서는 안 된다. 영장에는 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3%로도 높았고요.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60% 이상이 그 영장 불응도 감수해야 된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봐서도 고연령층으로 할 경우에는 감청 불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일단 법 집행엔 따라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네. 또 20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건 공무집행 방해보다는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청영장에 불응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석우 대표가 굉장히 영민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시간 감청은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차를 두고 네. 계속 줘왔죠. 네. 계속 그러니까 과거 거를.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감청은 안 되지만 그게 서버에 저장되고 하루 이틀 지나서 계속 그거를 이제 검찰에 줬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것을 감청으로 봐야 될지 뭐 네. 압수수색으로 봐야 될지 지금 법 쪽에 내에서도 이게 정당한 집행인가 압수수색 영장을 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이제는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27일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만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은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니까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비만을 정말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좀 더 걷기 위해서 비만세 도입을 위한 여론 몰아가기인지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비만세 도입 논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빅데이터 경제 시간에는요. 화장품에 대한 재미있는 빅데이터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비만세,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양치를 할 때 문질문질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김윤경의 생생경제.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과 관련된 빅데이터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여기 또 담당 PD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PD의 주문이었나요? 네, 압력이 들어왔어요. 네, 올해 화장품에서 그럼 발견되는 특별한 이슈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요새 그 건조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화장품하고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건조함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다. 그걸 화장품을 통해서 좀 커버하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나왔고요. 계절하고는 상관없이요. 네, 네.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이 화장품이라는 거를 이 소셜상에서 알아내다, 찾아내다, 알게 되다. 또 결국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유하는 게 소셜에서 화장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블로거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하면서 느낀 거는 화장품이라는 품목 자체가 이게 브랜드와 성능이 절대적인 그 지표를 갈 수 있는 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의 그 취향에 따라서 브랜드도 많이 다르고요. 또 피부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평가를 매길 수가 없는 품목이 이제 화장품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한 호불호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이제 알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구매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런 것도 좀 분석이 가능한가요? 네,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이 화장품이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엄마라는 이제 그 키워드가 많이 올라왔는데 뭐 엄마 화장품을 뭐 몰래 쓰는 건지 아니면 엄마 화장품을 참조해서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 화장품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 관련된 그런 동료나 언니들 그다음에 이제 동생 이런 이제 회사를 통해서 같은 지인들이 쓰는 화장품에 대한 어떤 신뢰가 되게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그 동료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재밌는 거는 또 회사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퇴근하고 이제 화장품을 쇼핑하겠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이제 스몰 럭셔리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스몰 럭셔리라고는 못 들어봤는데 왠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사치를 누리는 그런 소비 패턴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한마디로 내가 샤넬백은 못 매도 샤넬 마스카라 정도는 내가 쉽게 살 수 있다. 그렇군요. 뭐 과거에 뭐 제가 애 키울 때 그때는 제가 좋은 차는 못 끌어도 유모차는 좋은 유모차를 살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그때부터 좀 나온 이제 스몰 럭셔리 패턴이라고 봐야 될 수 있거든요. 회사가 건조함을 주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조함을 많이 타긴 하나 봐요. 회사가 큰 요인이군요. 근데 이게 광고 모델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쁜 그 모델이 광고를 하면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광고 모델이 뭐 화장품 구매에 영향을 뭐 당연히 주겠죠. 근데 이제 누가 많이 주는지를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1위는 이제 전지현 역시 아무래도 이 또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광고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뜨는 이제 남자 배우는 이제 김수현. 이제 뭐 드라마 같이 나온 사람들이 드라마가 뜨면서 같이 뜬 배우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전지현은 뭐 H라는 회사의 그 화장품, 또 김수현은 B라는 회사의 그런 화장품으로 광고를 해서 뭐 매출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또 재밌는 건 어쨌든 남자 연예인들이 이제 화장품 광고에 나오면서 여자 연예인들만큼 남자 연예인들이 화장품 광고를 이제 하고 있고 그중에서 또 원빈, 이민호 이런 또 연예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남자들은 이제 그루밍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꾸미는 그런 의미의 그루밍인 것 같은데요. 이 남자들도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꾸미는 거에 있어서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남성 화장품 라인이 모든 브랜드에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개씩. 없다가도 요새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 라인 안에서도 또 여자들처럼 많이 또 세분화되고요. 저희 아빠가 예전에 화장품 회사 다니셨는데
네. 향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있는데. 네, 뭐 느낌이 본인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근데 왜 회사에서 사람들이 화장품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 회사라고 하는 게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 여성들인 경우에는 있다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쓰는 화장품에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이제 그런 영향이라고 좀 봐지고요. 아무래도 본인들을 더 가꾸고 관리하고 미용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쓰는 화장품이나 이런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신뢰를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여전히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참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특정 화장품 품목도 있나요, 혹시? 이 화장품에 대한 그 바운더리가 어딘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샴푸나 향수도 이제 화장품의 어떤 품목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화장품 언급하면서 이제 샴푸나 향수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과연 화장품 샵에서 이제 샴푸도 팔고 있었던 걸 봤으니까 이 샴푸에 대한 이제 사람들 관심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클렌징이라고 하는 그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공기가 오염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조함과 이 클렌징하고 관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제 클렌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 클렌징을 또 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또 클렌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약국에서 구매한 그 클렌징에 대해서 더 신뢰를 많이 하고 있다. 약품으로 또 봐야지 클렌징은 더 좋아 보이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약국용 화장품이라는 게 드럭스토어 같으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러블이 많거든요. 회사가 스트레스를 줘서 트러블이 나서 공기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건조함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인데 어쨌든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느낌은 강하게 드네요. 네,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최재원 이사님은 어떤 광고에 좀 많이 영향을 받으세요? 저는 그 수지 광고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남자분들은 서슴지 않고 얘기하시는군요. 네, 저도 수지 좋아해요. 네,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줬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아마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네, 조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이런 대사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어제 신문 보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말 하신 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달 안에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되었던 비만세가 도입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세, 이게 정크푸드 같은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두가 되고 있는 비만세,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7월에 비만세 반대 성명을 한번 내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면에서 비만에 관한 뭐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반대 보도자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비만세가요, 담배세가 얼마 전에 얘기가 됐잖아요. 주세, 여기에도 이제 주세는 아직 안 붙인다고는 하지만 이런 새로운 죄악세로 세금이 부과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왜 등장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죄악세라 그러는데 술, 담배, 뭐 패스트푸드 건강에 안 좋은 식품에 대해서 세금을 좀 많이 물려서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옛날부터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없이 선진국에서도 실제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적자날 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세금이 잘 안 그칠 때 주로 이렇게 술, 담배,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 같은 건강에 해로운 제약세
이쪽으로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로 직접세로 세금을 올리면은 네.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표가 떨어져 나가고 주로 이렇게 간접세 위주로 세금을 걷게 되면은 조세 저항이 적기 때문에 네. 정치가들이 주로 많이 좋아하죠. 예. 그러면은 지금 김선택 의원께서는 비만세도 얼마 전에 담배세가 서민증세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재정 때문에 부과하려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명분은 뭐 국민 건강이라고 좋은 걸 하지만은 네. 지금 뭐 현 정부에서도 세금이 굉장히 잘 안 거치고 있고 3년 계속해서 지금 재정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기가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이렇게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소득 자체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파악도 잘 안 되고 예.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해야 되는데 행정 실무상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만한 것이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간접세 위주로 올리는 겁니다. 예. 아, 근데 정말 만만한 서민들 건드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확 화가 나기도 하는데 대표님은 그러니까 비만세 도입에는 반대하시는 거죠, 회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비만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먹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그분들이 소득이 없어서 가난해서 사실상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사실 이 세금을 또 올려버리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계속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면 더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거고 건강이 저소득층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만세 도입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건강에 도움된다. 네. 이런 논리로 그 정세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담배도 그렇고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고 네.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품목입니다. 네. 여기에 세금을 더 올리게 되면은 사실 그 절대적인 세금을 담배를 끊지 못하거나 사실상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그 정치되는 세금을 대부분을 이제 부담하게 되고 그분들이 더 가난해지고 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비만세가 얼마나 거칠지 모르겠지만 담배세는 추정 금액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쪽에서 보기에는 담배세는 좀 별도로 얘기를 하고 비만세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 이게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을 덜 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병원비도 줄고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닌가요? 예, 지금 우리가 그 사례가 지금 덴마크에서 우리가 3년도에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비만세를 강하게 도입한 나라입니다. 네, 그랬었죠. 도입했고 처음에 그런 논리에서 이제 정치가들이 도입했는데 실제 시행을 하고 보니까 1년 뒤에 폐지를 했는데 왜 폐지했냐? 네. 일단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식품 가격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유발되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식품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또 줄어들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비만세 세수 중에서 10%가 행정비용으로 또 지출되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더 가난해지는 역전적인 결과가 덴마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덴마크 식품 우리가 장관이 이 폐지를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문제가 된다 하면서 우리가 폐지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비만세는 우리가 오랫동안 도입했던 제도 중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제도였다라고 반성하는 네. 아주 강하게 반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아주 강하게 반성을 했군요. 예, 장관이 사실상 그 폐지를 발표하면서 네.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도입됐던 도입됐던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제도였다. 예. 가장 잘못된 제도였다고 고백하는 네. 그런 그 비만세를 다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비만세는 대표적인 역진세고 덴마크에서도 아주 정부가 강하게 반성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 비용이 우리가 세금이 안 거치면은 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친구한테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해야지. 네. 계속해서 이렇게 꼼수로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네. 주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간접대로 예. 그 복지를 지출한다는 것은 계속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고 우리가 가난하신 분들이 왜 패스트푸드를 먹습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더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분들을 더 가난하게
우리가 하면은 그분들 네. 건강이 좋아집니까? 그게 이제 납세자 연맹에서 그런 자료 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 이런 좀 통계 같은 것들이요. 그게 있으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사실 이제 정크푸드는 이게 그러니까 가난해서만이 아니라 또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개인의 자유까지 좀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 전화 연결해서 비만세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방금까지 이제 비만세, 비만과 세금의 어떤 상관관계를 얘기를 해봤다면요. 진짜 비만이 심각한 건지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인제대 부속 서울 백병원 비만센터의 강재현 교수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비만이 진짜 뭐 대한민국이 살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아직 서구 나라 수준보다는 덜하지만 비만율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이제 성인 비만율이 30%를 넘어가서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인데요? 그건 이제 국가 비만율 통계를 국가별로 낼 때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기준을 도입을 하면 미국은 뭐 7, 80%에 달하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나요? 미국 자체의 기준으로는 한 30% 전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만은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체지방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에 체지방 지수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게 25 이상일 때를 비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비만율이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비만이 심각하면 그러면은 이 비만세를 도입해서 비만을 막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납세자 연맹 선생님이 말씀 주신 부분, 그리고 그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뭐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비만세라는 게 그 언어의 그 의미가 마치 담배세나 주세처럼 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만 실제로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패스트푸드를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먹느냐는 이미 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소위 정크푸드라고 그러죠. 그런 음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먹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금이 소득 역진적으로 부과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시각을 바꿔서 보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그런 건강에 안 좋지만 싸고 맛있는 소위 정크푸드를 많이 먹고 비만해지고 병이 많아지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더 비싼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기회를 잃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세라는 게 사실은요. 원래 출발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정크푸드에 세금을 올려서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정크푸드의 가격을 올려서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정부가 딴 데 쓰자는 게 아니고 건강한 음식을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그 돈을 쓰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는 일단 이 정크푸드 같은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붙이는 건 맞는데 그 세금의 사용 용도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건강 증진 중에서도 특별히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 좀 비싸도 건강한 음식을 사 먹을 재정적인 여유가 있지만 이제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분들은 싸고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걸 먹다 보니까 건강한 음식을 자꾸 못 먹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빈부차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납세자 연맹 분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만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분은 패스트푸드 가격을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 돈으로 비싼 건강한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쪽으로 그 돈을 재투자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건강한 식사를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만 운영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 않는다면 반대입니다. 만약에 그게 그 돈이 거둬들여져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쓴다면은 그거는 진짜 악법이 될 거고요. 그렇겠죠. 사실은 그보다는 그 돈을 건강한 음식을 저렴하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돈을 활용을 해야지만 이 법은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정크푸드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정크푸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과자계의 큰손이고 이런데 이 비만세가 붙어야 되는 정크푸드. 그러니까 정크푸드가 일단 비만과 직결되느냐도 궁금하고요. 비만세가 붙어야 되는 정크푸드는 과연 어떤 건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정크푸드라는 용어가 사실 외래어고 좀 생소합니다만 기본적인 특징이 간단히 먹을 수 있으면서 열량은 매우 높고 그러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맛도 좋다는 겁니다. 햄버거, 라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를 들어 햄버거, 라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자나 패스트푸드들 또 청량음료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제가 좋아하는 거 다군요. 혹시 뭐 레토르트 요즘 이렇게 데워 먹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들어갈까요? 조금 넓혀본다면은 그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레인지에 간단히 데워 먹는 음식들이 되게 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크푸드는 비만과 딱 상관된다, 직결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소아청소년 비만이 급증하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이러한 정크푸드가 특히 아이들이 식도가 높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소아비만도 좀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아비만의 증가세는 우려할 정도로 높아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요. 비만세 도입을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데 쓰이는 데는 찬성한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다른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운동을 쉽게 할 수 있고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라든지 지역사회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건강한 음식들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노력이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다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 토론자께서 그 덴마크의 실패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접근 방법이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잘못된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이란 나라가 국경이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우리나라와 달리. 그러니까 거기만 세금을 올리면 바로 옆 나라 가서 다 쇼핑을 해오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산업이 위축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죠. 뭐 비행기를 타고 쇼핑을 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원이 건강한 음식을 저렴하게 만드는데 적극 투입이 돼야 되고, 이게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습량이나 노동량이 많은 것도 비만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드네요. 신체 활동량이라든지 운동량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비만이 죄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제대 부속 서울백병원 비만센터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특별한 브랜드에는 그 특별함을 증명하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습니다. 푸르지오에는 서밋이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푸르지오의 최상위 주거 브랜드. 오직 서초와 용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절정의 가치. 푸르지오 서밋. 대우건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우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쌍이통의 펜잘 레이디.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4시 뉴스 듣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